세상에 개성이라는 이름의 초능력이 생기면서 그 힘을 악용한 범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있다면 정의로운 자들도 있었고 사람들은 이들을 히어로라고 칭하게 됩니다. 히어로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프로 히어로가 되는데요. 그런 프로 히어로 중 전 넘버 3, 현 넘버 2 히어로인 호크스. 히어로와 빌런 측 사이에서 이중 스파이로 활약했던 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나히야 이야기 호크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히어로 네임 윙 히어로 호크스. 본명 타카미 케이고. 개성 강철 날개. 타입 E형 발동개. 호크스는 다소 탁한 금발의 짧은 올백 헤어스타일에 두꺼운 눈썹과 눈매 끝의 아이라인이 특징입니다. 비행 중 안구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노란색 스포츠 고글을 자주 착용하며 검은색에 노란색이 섞인 헤드폰도 자주 착용합니다. 히어로 측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올마이트를 동경하는데 특이하게도 호크스는 엔데버를 적극 지지합니다. 자신을 구해줬던 은인이 엔데버였기 때문도 있겠지만 올마이트를 진심으로 넘어서고자 했던 유일한 자가 엔데버였고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보다 어떻게든 따라잡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중에서도 의도적으로 엔데버를 띄워주거나 은연중에 팬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본 작품에선 일상에서도 히어로명으로 불리는 게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유독 호크스의 본명은 극소수에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연쇄 살인범이었기 때문임이 밝혀졌고 호크스는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어머니를 만나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호크스 역시 어렸을 땐 올마이트 인형을 갖고 싶었으나 비싸다는 이유로 헐값에 팔리던 엔데버 인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쫓기는 처지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우연히 엔데버에게 체포되었고 훗날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호크스가 사람들을 구조하자 호크스의 재능을 높이 산 공안은 전폭적인 지원과 약조하에 호크스를 요원으로 육성합니다. 호크스는 올마이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엔데버와 함께 새로운 넘버 1, 넘버 2의 위치에 오르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상식장에서 호크스가 엔데버를 비롯한 타 히어로들을 비아냥대며 회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자 엔데버는 짧고 굵은 연설을 통해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정작 호크스는 엔데버에게 진심이 담긴 갈채를 보냈는데 직전의 비아냥은 새로운 리더가 된 엔데버의 카리스마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작극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엔데버에게 멱살을 잡히곤 합니다. 이후 엔데버와 식사 중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군가가 뒤숭숭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우무가 활동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뒤에서 전력으로 서포트할 테니 엔데버가 직접 진상을 밝혀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엔데버는 왜 공을 자신에게 주려 하는지 의문을 갖자 호크스는 히어로가 시간이 남아도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신념을 밝힙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이엔드 후드가 난입했고 호크스는 시민들의 피난 유도와 엔데버를 서포트해 엔데버의 분전 끝에 겨우 제압합니다. 직후 다비가 등장했지만 다른 히어로들의 합류로 무사히 넘어갔고 이후 호크스는 으슥한 장소에서 다비와 접촉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적대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신뢰 관계에 대해 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호크스가 빌런 측의 스파이라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호크스는 뒷세계 정보를 얻고자 공안의 주도하에 잠입한 이중 스파이였음이 드러납니다. 이후 호크스는 다비에게 신뢰를 얻고자 베스트 지니스트를 습격했고 빌런 연합이 이 능력 해방군을 흡수하면서 초현실 해방 전선으로의 재편성을 보게 됩니다. 한층 성장하고 거대해진 빌런 측의 규모를 본 호크스는 더는 지체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엔데버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후 한 빌딩의 옥상에서 이 능력 해방군의 책을 읽다가 엔데버를 습격하려는 빌런들을 목격합니다. 호크스는 곧바로 달려들어 이들을 제압하고 엔데버에게 이 능력 해방군의 책을 건네주면서 마커를 친 부분이라도 읽어라, 넘버 2가 추천하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엔데버는 무언가 전하려는 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을 훑어본 뒤 해독에 성공합니다. 호크스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은 해방군, 연합이 차지했다. 수 10만 이상, 4개월 후 걸기.
그 전에 신호 보낸다.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수를. 호크스는 엔데버가 암호를 해독했길 바라면서 그 사이 해방군의 전사로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자에다가 영향력도 큰 인물이라 날개엔 도청장치를 달고 아지트 내를 돌아다닐 때도 감시원이 붙는 등 철저한 감시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시보다 호크스의 치밀함이 한 수 위였고 불과 일주일 만에 해방 전선 측의 주요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동안 알아낼 수 없었던 병원에 대한 정보는 쿠로기리를 통해 공안 측이 정보를 입수하게끔 유도해 병원이 노후물을 생산해내는 거점임을 알립니다. 그렇게 스파이 활동을 이어가던 중 트와이스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트와이스가 개성을 완전히 각성하자 요주의 인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트와이스가 자신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고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자 호크스는 죄책감이 뒤섞인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머지않아 히어로 측과 해방 전선의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호크스는 이 혼란을 틈타 트와이스를 기습하고 회유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며 멘탈이 나간 트와이스가 폭주하자 호크스는 설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처형을 시도합니다. 호크스는 트와이스를 순식간에 압도하고 날개 검으로 이마를 겨눈 채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다비의 창염이 치솟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이어서 완벽히 피하진 못했지만 이후엔 다비의 공격을 피해가며 트와이스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다비가 자신의 본명을 부르자 당황해서 움직임을 멈췄고 이 와중에도 트와이스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호크스는 화염을 뒤집어 쓰며 확실하게 트와이스를 사살합니다. 그 결과 호크스는 등 대부분이 불타버려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어서 밝혀진 다비의 정체에 경악하며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아슬아슬한 순간에 토코야미가 난입하면서 구출됩니다. 호크스가 의료 텐트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비가 엔데버의 가정사를 폭로하면서 호크스는 절규하는 트와이스를 가차없이 죽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송출합니다. 또한 그가 베스트 지니스트도 죽였다고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히어로의 위상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후 다비가 자신의 본명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엔데버 가족과 대면해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정합니다. 기자회견에선 엔데버, 베스트 지니스트와 함께 참가해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자인 것에 대한 사죄를 시작으로 베스트 지니스트의 위장 공작에 대한 전후 사정을 밝히고 트와이스를 사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엔데버는 몰라도 호크스가 저지른 잘못은 딱히 없었기 때문인지 비난은 수그러듭니다. 원래 3-4일이면 날개가 회복됐어야 했지만 워낙 심한 화상을 입은 탓인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미도리아의 도움으로 레이디 나강을 붙잡아 올포원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고 모두와 함께 최종 결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호크스는 엔데버와 함께 올포원을 상대했는데 올포원의 풍두 나가리수를 호크스는 흘려넘겼지만 하필 엔데버가 제대로 긁히면서 이성을 잃습니다. 호크스는 엔데버를 구하기 위해 희생까지 각오했으나 토코야미와 지로의 난입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협공을 가해 올포원을 몰아붙이면서 그의 마스크까지 깨트리는 데 성공했지만 올포원이 전방위로 병도를 날려 주변을 쓸어버립니다. 올포원은 전성기의 육체로 회귀하면서 완전히 회복했고 다른 곳에선 다비가 자폭을 감행하려 하고 트와이스로 변신한 토가까지 등장하면서 폐색이 짙어집니다. 호크스는 엔데버를 다비 쪽으로 보낸 뒤 시가라키에게 이동하려는 올포원을 가로막습니다. 토코야미와의 연계로 어떻게든 틀어막았지만 올포원이 엄청난 위력의 광선을 발사해 토코야미의 개성을 무력화시키고 주변을 초토화합니다. 결국 호크스는 올포원에게 붙잡혀 개성을 빼앗기면서 개성 인자가 진작부터 만신창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래도 미도리아와 다른 히어로들의 활약으로 올포원에게 완전한 최후를 선사했고 호크스는 토코야미와 함께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기자에게 발견됩니다. 이후 에필로그에선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는지 호크스가 히어로 공안의 새로운 위원장이 되었음이 밝혀졌고 히어로가 한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쌍의 거대한 붉은 날개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호크스의 개성은 강철 날개입니다. 호크스는 프로 히어로로 데뷔한 해에 바로 탑10에 들었고 그로부터 고작 4년 만에 새 손가락에 꼽히게 되었습니다. 히어로의 순위는 단순 전투력만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인기, 실적, 공헌도 등 종합적으로 선정되지만 최상위 3인방은 차원이 다르다는 요로이 무사히 평가로
호크스 역시 격이 다른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올마이트나 엔데버에 비하면 호크스의 퍼포먼스는 다소 빈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의 진가는 바로 다재다능함에서 비롯됩니다. 확실히 파괴력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압도적인 속도에 기반한 근접 전투력은 뛰어나며 우월한 기동성 덕에 인명 구조에 특화되어 있을 뿐더러 깃털을 통한 광범위 감지 및 탐지 능력과 아군의 서포트 등 육각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호크스는 날개를 통한 자유로운 비행과 고속 이동은 기본이고 날개의 깃털 하나하나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깃털을 날려 상대를 공격하거나 검처럼 휘두를 수도 있고 깃털을 뭉쳐 후려치는 식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날개와 깃털은 호크스의 신체 일부인 만큼 감각이 동기화되어 있는데요. 깃털 하나하나가 넓은 범위의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깃털로 주변의 호흡음을 감지해 동료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도 했고 문틈에 날개를 끼워 대화를 도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절대적인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 시엔 정면 승부보단 치고 빠지는 식의 전법이나 원거리에서 깃털을 날려 갉아먹는 식으로 싸우게 되며 깃털의 소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양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사용한 깃털은 회수가 가능하지만 사용 과정에서 깃털이 손상됐다면 그대로 소진됩니다. 깃털을 전부 소진했다면 스톡의 회복을 위해 3-4일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성 자체에 쿨타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형계 개성인 만큼 호크스의 날개는 상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는 개성 인자의 영구적인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꺼내놓은 상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토쿠야미와의 대화로 불에 취약하다는 걸 밝혔었는데 실제로 다비의 화염을 뒤집어 쓴 후유증으로 깃털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느려졌으며 이후 올포원이 호크스의 개성을 강탈했을 때 개성 인자에 심한 손상이 있다는 언급으로 확실시되었습니다. 다방면에서 뛰어난 팔방미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호크스. 그는 특이하게도 UA 같은 교육기관 출신이 아니라 공안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시킨 비밀 요원이었는데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는 줄타기 행보를 보는 맛도 있었고 최종 결전에선 개성을 잃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듯 자신을 거두고 육성했던 히어로 공안의 위원장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